자, 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세포는 영양소가 필요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80쪽이에요. 180쪽을 한번 펴주세요.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화면에서는 영상은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학습지 이쪽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양소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교과서 181쪽 윗줄에 있어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첫째, 자, 내 몸의 세포를 구성을 해요. 세포를 구성하거나 뭘로 쓰이는 물질,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 자, 내 몸의 세포를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을 우리는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양소는 어떻게 얻냐? 먹어서 얻어요. 우리는 뭘 먹죠? 음식물을 먹지요. 즉,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는답니다. 자, 그럼 이런 영양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 그러면 3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지단,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은 3대 영양소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면 부영양소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무기염류, 바이타민, 바이타민이 우리가 아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리고 물. 자, 얘네들이 부영양소에 들어간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시간에 이미 배웠을 거예요. 뭐 급식소에서 식단을 짜거나 할 때 이런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뭐다? 어떤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이냐면 에너지원으로 쓰이나 쓰이지 않냐.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바로 누굴까요?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모두 다 뭘로 쓰인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대 영양소의 공통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학습지에 적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공통 특징은 뭐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자, 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휘발유나 경유가 필요하지요. 자, 휘발유나 경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요. 요것처럼 내 몸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생님처럼 말도 하고 여러분처럼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3대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성 원소가 똑같아요. 뭐 탄소, 수소, 산소. 자, 우리 1단원을 배웠던 거 원소 기호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C, 수소는 H, 산소는 O. 자, 3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모두 다 CHO로 구성된답니다. 구성 원소는 똑같은데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것은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대 영양소가 음식물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영양소를 확인하는 방법,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영양소 검출 방법에서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만 검출할 수 있냐면 3대 영양소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82쪽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학습지 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녹말. 녹말은 3대 영양소 중에서 누구지요? 탄수화물이겠지요. 자, 3대 영양소 중에서 녹말은 어떤 용액을 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래 색깔이 어떤 색이고 반응 후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자, 두 번째,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이지요. 자, 얘는 어떤 시약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반응 색깔, 전, 후, 색깔 다르죠?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녹말과 다르게 뭐가 하나 더 있다. 알코올 램프가 있네. 즉 가열을 한번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단 3 용액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다. 그죠?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그래서 이 쌤의 이 실험은 좀 좀 안 좋아해요. 왜?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자,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허거, 이렇게 복잡한 시약을 넣다니.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보면서 다시 적습니다. 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이다? 누런색이다. 누런색인데 반응이 일어나면, 즉 얘네가 누구랑 만나면, 녹말과 만나면 무슨 색이 된다? 청남색이 됩니다. 청남색. 얘는 남색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포도당 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품을 넣냐면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요. 자,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는데 얘는 원래 무슨 색깔이냐? 하늘색이죠. 하늘색인데 자, 포도당과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색이 되더라? 황적색. 황적색은 무슨 색깔이냐면 황은 무슨 황? 누를황. 적은 무슨 적? 붉을 적. 그래서 약간 주황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용액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뭐 또 하더라? 가열. 이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가열을 하더라. 그러면 반드시 가열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 베네딕트 용액만 떨어뜨리게 되면 반응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좀 빨리 보기 위해서 가열을 한답니다. 가열 대신에 얘는 뜨거운 물에 넣어놔도 반응은 일어나요. 자, 세 번째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품을 몇 가지를 넣었다? 두 가지를 넣었지요. 5%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랑 1% 황산구리 용액.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품 두 가지를 넣더라. 그 정도만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색깔이 된다? 보라색이 돼요. 보라색. 자, 그리고 좀 전에 얘네들 같은 경우 약품이 너무나 길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뷰렌 용액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뷰렌 용액. 이 말이 좀 더 어렵나요? 뷰렌 용액. 단백질은 뷰렌 용액으로 검출을 하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 지방은 어떤 용액이냐? 수단3, 수단3 용액을 넣는데 얘는 원래 색깔이 아까 무슨 색깔? 붉은색이었는데 조금 검붉은색이에요. 암적색. 그런데 만약에 지방이 있으면 이 검붉은색이 좀 더 밝아져요. 즉 선홍색이 된답니다. 그럼 선홍색은 어떤 색깔이냐면 여러분들이 삼겹살 먹지요. 돼지고기 색깔이다 라고 보면 된답니다. 선홍색. 자,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 어렵지요. 얘네들은 외우기보다는 아하,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이런 약품을 넣으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구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교과서 182쪽 개념 확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3대 영양소라고 한다. 무엇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를 3대 영양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검출 용액, 즉 어떤 약품으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뭐를 확인하고 싶다? 단백질을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단백질은 약품을 두 가지를 넣어요.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무슨 색이 되는지 확인하라. 보라색이 되는지 확인하라. 그럼 어떤 약품이다? 5% 수산화나트륨 용액, 그리고 1% 황산구리 용액.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했다? 뷰렌 용액이다 라고 했다. 그럼 단백질이 들어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하고? 보라색으로 변하고, 단백질이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쵸?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